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키위는 그냥 많이 먹을수록 좋은 과일이라고요. 비타민C도 많고 소화효소도 있어 몸에 좋기만 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노년기 식습관과 항산화 균형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박사 한시우입니다. 그런데 연구가 깊어지고 어르신들의 실제 식습관을 하나씩 분석하다 보니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속이 자꾸 쓰리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소화가 더뎌졌다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키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과일 하나가 문제일까 싶지만 8가지 작은 실수가 겹치면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 키위 1개를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해서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또 요거트에 키위를 갈아 넣어서 스무디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이 뭉쳐서 소화에 부담을 주는 조합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부분까지 포함해 키위를 제대로 먹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실수들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예전 생각이 바뀌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된 계기는 한 어르신 덕분입니다. 72세 홍미정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키위를 드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유 없는 속쓰림과 피로감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식습관을 천천히 살펴보니 공복 섭취, 유제품과의 반복된 조합, 그리고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습관이 겹쳐 있었습니다. 홍미정님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키위를 식사 후로 옮기고 요거트와 따로 먹고 껍질 일부를 남겨서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속쓰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키위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키위 관련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공복 섭취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키위를 먹으면 강한 효소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 식습관 연구 자료에서도 공복 산도 변동이 큰 고령층에게 과일 산도가 부담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키위를 드신 뒤 속 더부룩함이 반복되었고 식사 후로 변경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난 뒤 먹기, 단백질 음식 다음에 섭취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산 역류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키위를 어느 시간대에 드시나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유제품과의 조합입니다. 키위 효소가 유제품 단백질을 과도하게 분해해 위 안에서 응고되듯 뭉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 성분 분석에서도 키위 효소가 우유 단백질에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70세 이만성님은 요거트에 키위를 갈아 드신 뒤 복부 팽만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요거트는 따로 먹고 키위는 시간차를 1시간 이상 두는 겁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일수록 반응이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스무디나 요거트에 키위를 자주 섞어 드시나요? 세 번째는 키위 하나만으로 항산화 관리를 끝낸다는 생각입니다. 비타민C만으로는 항산화 체계가 완성되지 않으며 다양한 성분이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외 고령자 항산화 연구에서 다양한 색채 식재료 섭취가 염증 수치를 낮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5세 권미자님은 키위만 반복 섭취하다 항산화 균형이 깨져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이럴 때는 빨강, 초록, 보라 등 색이 다른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식품에 의존하는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깨뜨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하루에 몇 가지 색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초록 키위만 먹는 겁니다. 초록은 소화, 노랑은 면역과 피부, 세포 보호에 강점이 있어 기능이 다릅니다. 식물 색소 분석 자료에서 노란 품종의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6세 이상우님은 노란 키위를 추가한 뒤 피로감이 줄었다고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초록과 노랑을 번갈아 먹거나 함께 조합하면 좋습니다. 입맛 때문에 한 가지로 고정하면 영양 반쪽만 섭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색의 키위를 더 자주 선택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세척 없이 바로 자르는 습관입니다. 키위 껍질의 잔털에는 먼지와 잔류 성분이 붙기 쉽습니다. 채소와 과일 표면 오염 연구에서도 털이 있는 과일은 미세 입자를 더 오래 붙잡는다고 합니다. 73세 오경진님은 손질 습관만 바꾸고도 잦은 복부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20초에서 30초 정도 문질러 씻고 도마와 칼도 즉시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껍질을 벗길 예정이어도 세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자르기 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세척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을 단순한 신맛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입안 가려움, 혀 따가움은 키위 단백질에 대한 즉각 반응일 수 있습니다. 고령층 알레르기 분석에서 키위 반응이 위산 역류와 혼동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69세 최복자님은 혀 따가움을 신맛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점차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검사를 통해 민감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텍스나 바나나 민감성이 있으면 교차 반응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입안이 간질거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넘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약 복용 중 조절 없이 매일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키위 성분 일부는 혈액 흐름이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과 약물 상호작용 연구에서 특정 성분이 체내 흡수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4세 하정호님은 혈압약과 키위 섭취 시간이 겹치며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키위 섭취 시간 간격을 넉넉히 두는 게 안전합니다. 특정 약을 장기 복용 중이면 반복 섭취는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약과 과일을 함께 드시는 편인가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껍질을 모두 버리는 습관입니다. 식이섬유, 폴리페놀, 비타민 E 등 핵심 영양이 과육보다 껍질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식품과학 분석에서 키위 껍질의 항산화 함량이 과육보다 높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70세 문선희님은 껍질 일부만 함께 섭취한 뒤 배변이 편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얇게 썰어 섭취하거나 부담되면 일부만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척이 불충분하면 오염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껍질까지 드시는 방법 한 번쯤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실수들을 알았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패턴에 따라 키위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 속도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는 하루 중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는 위산 분비가 활발하게 시작되고 저녁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아침은 공복 지속 시간이 길어서 자극이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밤새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니까 위 점막이 민감한 상태예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섭취하면 수면 질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위의 세로토닌 성분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서 숙면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뉴질랜드 수면 연구에서 저녁에 키위를 먹은 그룹이 수면 시간이 평균 13%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키위를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편하셨나요? 두 번째로 하루 식단에 색을 더하는 균형 전략입니다. 색이 다르면 항산화 성분의 역할도 다릅니다. 빨간색은 리코펜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고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으로 뇌 기능에 도움이 되며 초록색은 엽록소로 해독 작용을 합니다. 한 색만 반복되면 항산화 균형이 줄어듭니다. 마치 방어벽에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특정 산화 스트레스에만 대응하고 다른 부분은 약해지는 거죠. 초록 키위에는 빨간 파프리카,
노란 키위에는 블루베리 등 색 조합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 끼에 최소 3가지 색을 담는다는 목표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아침에 초록 키위를 드셨다면 점심에는 빨간 토마토, 저녁에는 보라가지를 추가하는 시기예요. 오늘 식단에 몇 가지 색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실까요? 세 번째는 장 건강을 위한 키위 식이섬유 활용법입니다. 키위 껍질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불용성 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과육의 수용성 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껍질의 불용성 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세척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이나 먼지가 남아있으면 장내 환경을 해칠 수 있거든요. 껍질이 얇은 노란 품종부터 부분 섭취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노란 키위가 상대적으로 털이 적고 껍질이 얇아서 먹기 편해요. 처음에는 껍질 끝부분만 조금 남기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장 건강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약 복용자를 위한 안전 거리두기입니다.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은 개인별 차이가 큽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고 어떤 분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체중, 대사 속도, 간 기능, 신장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증상이 없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체내에서 미세한 변화가 누적될 수 있어요. 혈압약이나 혈당약처럼 수치로 관리하는 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약이 충분히 흡수되고 작용한 뒤에 음식을 먹는 거죠. 약을 아침에 드신다면 오전 간식 시간에 키위를 먹는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약과 과일을 드시는 시간을 특별히 구분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키위를 원하는 목적에 맞게 고르는 법입니다. 초록은 소화 중심, 노랑은 면역과 피부 중심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초록을, 피부 트러블이나 면역력 저하가 걱정되는 분은 노랑을 선택하는 게 전략적이에요. 입맛만 따라 선택하면 영양 편향이 생깁니다. 신맛이 강한 초록만 계속 드시면 위 부담이 커지고 단맛 나는 노랑만 드시면 당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초록과 노랑을 반반 비율로 섞어두면 좋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초록,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노랑 이런 식으로 번갈아 드시는 거죠. 이번 주에는 어떤 키위를 더 많이 드셨나요? 여섯 번째는 보관 방법에 따른 영양 변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키위는 실온에 두면 빠르게 숙성되고 냉장 보관하면 영양이 오래 유지됩니다. 실온에서는 에틸렌 가스가 활발하게 나와서 하루 이틀 만에 무르익어요. 냉장 보관하면 숙성 속도가 느려져서 2주 이상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물러지기 전에 드시는 게 효소 활성을 제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물러진 키위는 당도는 높아지지만 비타민과 효소는 감소해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영양과 맛의 균형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너무 단단하면 신맛이 강하고 너무 무르면 영양이 손실되니까 중간 정도의 익은 상태를 찾는 게 중요해요. 키위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키위를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키위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어 옆에 있는 과일을 빨리 익게 합니다. 사과, 바나나와 함께 두면 모든 과일이 동시에 물러져서 한꺼번에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따로 보관하거나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다른 과일의 신선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키위만 따로 비닐백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다만 덜 익은 단단한 키위를 빨리 익히고 싶을 때는 오히려 사과와 함께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먹기 좋은 상태로 익어요. 과일을 한 곳에 모아두시는 편인가요? 여덟 번째는 키위를 활용한 간단한 건강간식 만들기입니다. 키위를 얇게 썰어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 밸런스도 좋아집니다. 키위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 단백질이 만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키위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를 냅니다. 간단하게 키위 1개와 호두 5알 정도면 오전 간식으로 충분해요.
간식으로 무엇을 드시는 편인가요? 9번째는 키위를 먹은 후 입안 관리법입니다. 키위의 산도가 강해서 치아 에나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산은 치아 표면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하면 칫솔이 에나멜을 긁어내는 격이 되는 거죠. 먹은 직후 물로 입을 헹구거나 30분 뒤에 양치질하는 게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물로 헹구면 입안 산도가 중화되고 30분 정도 지나면 침의 제석회와 작용으로 에나멜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과일 먹고 바로 양치하시는 편인가요? 마지막 10번째는 키위 선택 시 익은 정도를 확인하는 법입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단단하면 신맛이 강하고 소화효소도 덜 활성화되어 있어요. 너무 물렁하면 당도는 높아지지만 비타민C와 효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껍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과숙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향기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은은한 달콤한 향이 나면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진한 발효 냄새가 나면 이미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키위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이제 변화의 흐름을 마무리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키위가 몸에 좋다는 상식 뒤에 숨겨진 8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공복에 먹고 유제품과 섞고 껍질을 버리고 약과 겹쳐 먹는 습관은 좋은 과일조차 부담으로 바꿔버립니다. 반면 시간을 조절하고 품종을 바꾸고 껍질을 활용하고 식단 색을 다양하게 하는 올바른 방법은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와 면역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속쓰림과 피로가 반복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장은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72세 홍미정 님처럼 작은 습관만 바꿨는데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계속 공복에 먹고 유제품과 섞어 드시면 소화 부담이 쌓이고 영양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제안은 키위 섭취 시간을 식사 후 1시간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속쓰림이 줄어들고 소화가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엔 초록 키위만 드셨다면 노란 키위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썰어 드시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과일 섭취에서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오해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사과는 아침에만 먹어야 할까요? 바나나는 정말 변비에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8가지 중 어떤 습관을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1번부터 8번까지 번호로 알려주세요. 1번은 공복 섭취, 2번은 유제품 조합, 3번은 다양한 색 섭취, 4번은 초록과 노랑 번갈아 먹기, 5번은 세척 습관, 6번은 알레르기 확인, 7번은 약과 시간 조절, 8번은 껍질 활용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